밤 사이에 들어온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과 제3세력을 합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0%에 달했습니다. 이는 4.7 재보궐선거 이전인 한 달 전 조사 대비 7%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22일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 회사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3주차 전국 지표조사에서 내년 대선에서 제1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 여당이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1%, 제3세력으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제1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7%포인트 상승했고 같은 기간 정권 유지 응답률은 3%피 하락했습니다. 제3세력으로의 정권 교체 응답률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런 민심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오만방자한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 우파 야당을 겨냥해 입 닥치길 바란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소병훈 의원은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의 나라가 아니다고 운을 뗐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을 건너뛰면서 저들은 많은 일들을 비틀어 왜곡시켰다고 우파 야당을 겨냥한 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어렵게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일들을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면서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병훈이 감히 5,200만 명 국민을 들먹였는데요. 문재인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50%에도 못 미치는 41.1%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지난 4.15 총선에선 양당의 제역구 의석수는 민주 163석, 미래통합 84석으로 거의 2배가 차이나지만 득표율에 있어서는 민주 49.91%, 미래통합 41.45%로 8%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런데도 마치 5,200만 명 모두가 좌파 정치권을 지지하는 것처럼 교만한 말장난이나 하고 자빠진 소병훈,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소병훈 너나 입 닥쳐라는 댓글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김어준이 감사원이 자신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사전조사 성격으로 TBS 교통방송을 방문한 데 대해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를 퇴출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어준은 22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개 라디오 진행자 때문에 감사원이 특정 기관을 감사한 사례가 역사상 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개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시민 열세를 쳐받으며 특정 정치 진영을 위해 존재하는 김어준이라면 감사와 상관없이 하루빨리 퇴출시켜야 그게 정의인 겁니다. 외부 간섭 없이 네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거기서 정치 색깔 드러내놓고 마음껏 오물을 발산하면 되는 겁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일반 국민이 뭔 특정 세력이야? 더민당 지지자 아니면 다 특정 세력이냐? 말은 바로 해라. 특정 세력이 너를 비호하고 있는 거고 정상적인 국민 모두는 네가 정말 싫다더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얼마나 김어준을 싫어하는지는 청와대 김어준 퇴출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만 봐도 간접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네티즌은 김어준이 협찬 수익을 많이 올렸다며 본질을 호도하려는 발언에 대해 광고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허무맹랑한 음모론만 주구장창 떠벌리면서 선동질하는 게 문제지. 극소수 대깨문들이 추앙하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안 가니? 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현충원에서의 뜬금없는 피해자 사과, 이러니 이치에 맞지 않는 사과라고 욕처먹는 거겠지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자신에게 사과를 표명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대해 너무나 모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A씨는 이날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긴급 보도 자료를 내고 저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 선열이 아니다. 도대체 왜 제게 사과를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민주당 중앙당 측에 사건 무마,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자인 민주당 인사들의 사과와 당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며 김태년 전당대표 직무대행 명의의 회신문에는 확인하지 못한 사실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확인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각 건에 대한 조치 완료 후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적혀 있었지만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다. 당신들께서 하신 말씀에 책임지라며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백신 접종률이 드디어 르완다를 제치고 역전했습니다. 문재인 보유국이라 한숨이 벅차오르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나라의 TV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문재인이 검토 지시했다는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5. CNN에 따르면 미 보건당국자는 지난해 8월 러시아 백신은 사람은커녕 원숭이에게도 안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안전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이 이미 다른 백신을 선점했기 때문에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슬로바키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인도, 이란, 이라크, 이집트, 필리핀, 베트남, 파키스탄, 헝가리에서는 러시아산이라도 확보해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한국이 포함될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2월 24일 질병관리청은 우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으로 사망 시 4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확보된 예산은 단 4억 5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이상 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받았습니다. 이 중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지침 관리 명목 4,400만 원, 소책자 제작 비용 5,500만 원 등입니다. 한 명의 사망자만 발생하더라도 예산이 바닥나는 셈입니다. 질병청이 처음부터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 보상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4월 21일 기준으로 누적 사망신고 사례 건수 51건 중 아스트라제네카 37건, 화이자 14건입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안전하다, 믿고 맞아도 된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정부가 사실은 충분한 보상금 예산도 책정하지 않고 있었다며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우한 코로나 터널 속 방역을 위해 애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실제 지급 가능한 예산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병청 측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지금 추경 예산안을 협의하고 있고 국가예방접종 사업 부분에도 내부적인 예산이 있다며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예산에 맞추려고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해도 그냥 중증 기저질환 탓으로 돌리고 인과관계 없다고 부인하며 실질적 보상 사례를 아예 만들지 않았던 거군요. 참 대단합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K방역 자화자찬 홍보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라며 뭐 이런 거지 같은 정부가 다 있나?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고 분노했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최근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 작년에 우리가 보여준 연대 정신에 입각해 현재 우리가 겪는 백신의 어려움을 미국이 도와주기를 희망한다고 했었습니다. 이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미 간 코로나 백신 스와프를 거론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향해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정의용 장관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백신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다며 지난해 코로나 유행 초기에 우리가 미국에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직접 공급해준 사례를 거론하며 한미 간 백신 스와프 현실성에 대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정의용 장관의 말은 지당하다.
어려울 때도 없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면서도 우리가 미국에 진단 키트 몇 개와 마스크 몇 장을 공급해 준 것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우리가 진정 어려울 때 미국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목숨을 내걸었다며 6.25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미군은 3만 6천여 명이 전사했고 4천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의용 장관도 미국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둘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지만 문재인 정권 4년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남북, 한미, 한중, 한일 그 어느 하나 잘된 것이 없었다며 그런데 어려울 때도 없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미국의 백신 공급 협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대한 요청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비유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태영호 의원이 정의용을 제대로 역사 참교육시킨 거죠. 법무부는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29일 오전 10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공교롭게도 이날 법무부 발표 4시간 후 검찰의 전문 수사자 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정황상 법무부 박범계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성윤이 사전에 합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나올 만합니다. 근데 이성윤이라는 이 작자 정말 고약합니다. 지난해 채널A 사건에서의 전문 수사자 문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무시한 게 추미애 전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이기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로남불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이성윤이는 왜 전문 수사자 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을까요?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성윤 지검장이 후보 추천위원회 이후로 기소를 늦추기 위한 꼼수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마디로 어쨌든 시간을 벌어보자는 속셈인데요. 하지만 오인서 수원고 검장이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인서 고 검장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이성윤 지검장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신속히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의 중간 절차 없이 신속히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해 이성윤 지검장의 지연 전략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검찰 운영 지침상 수사팀 관할 검사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바로 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사건 관계인인 이성윤 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 등을 거쳐야 해 최소 3주가 소요됩니다. 오인서 고 검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겨냥해 수사심의위 개최를 명분으로 시간 끌기를 할 수 없도록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전문 수사자 문단은 대검과 일선검찰청에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라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오인서 고 검장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사건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부장을 맡았던 대검 반부패부의 선임 연구관으로 근무해 지휘라인에서 빠졌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한 뒤 조남관 차장검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